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스트레스와 관계가 없을 순 없다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스트레스를 물이라고 비유를 한다면 우리는 그걸 담는 수조이다 라는 말을 누가 하더라고요. 그 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수조에 물이 가득 차면 뭔가 흘러 넘치는 거는 시간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흘러 넘치는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거고요. 그리고 잘못하면 우리가 어떠한 병에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그 중에는 스스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생활을 하면서도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지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그 심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심질환에 걸릴 수가 있느냐, 어떤 사람이냐 하고 살펴봤더니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특히 그 경쟁의식이 조금 강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야심가라고 하잖아요. 더 잘하고 싶고 뭔가 더 열심히 하고 싶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지나치게 더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하고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많은 걸 해내긴 해요. 왜냐면 이런 사람들은 항상 목적이나 목표가 있으면 추진력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성공하는 타입도 있을 거고 승진이 조금 쉽게 잘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 중에 괜찮은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가끔 이 혈압이 상승하거나 맥박수가 증가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 우리 몸속에 있는 그 순환기에 뭔가 부담을 주기 쉬운 그러한 사람들인데요. 만약에 내가 생각해 봤을 때 나는 이런 유형에 가깝다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나의 생활을 일단은 돌아봐야 돼요. 이 심질환 중에 어떤 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뭐냐면 그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왜냐면 요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가끔 이러한 분들이 돌연사에 걸릴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항상 직장에서든 학생이든 모든 신분에서 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뭔가 내가 나의 몸에 관련되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신체에 문제를 줄 수도 있을 만큼의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관리 또한 잘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유형적으로 봤을 때 스트레스를 담아두기 쉬운 사람이랑 스트레스를 담아두지 않는 사람, 이렇게 봤을 때 특히 스트레스를 담아두는 경향은요, 일단은 끝까지 노력은 해요. 뭔가 좀 조급할 거고요. 성격이 좀 급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야심적이고 경쟁의식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거든요. 대신에 긍정적인 면만 본다면 상당히 열정적이고요. 활동에 있어서도 눈에 두드러지게 보여질 거예요. 근데 반대의 경우에는 이제 스트레스를 조금 적게 받거나 담아두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기의 그 페이스대로 노력을 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원래의 성향이 크게 뭔가 막 시끄럽거나 이런 것보다는 조용하거나 아니면 다툼을 하는 걸 별로 문제를 만드는 걸 싫어하는 스타일, 그리고 뭔가 주변의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하지 않고 크게 경쟁의식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에 있어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아까 말한 그 스트레스를 담아두기 쉬운 경쟁의식이 강한 사람들의 그 스트레스 증상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어떤 걸 보면 되냐면 3가지로 한번 나눠볼게요. 심리적인 면이랑 신체적인 면이랑 그리고 행동적인 면이랑, 이렇게 봤을 때 그 마음적인 거, 심리적인 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뭔가 짜증과 불안이 많아지고요. 때로는 이 기분이 좀 우울해지고
뭔가 그냥 무기력해지고 그냥 활동을 하는데 활동 의욕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신체적인 면에서는 어떤 걸 받느냐. 뭔가 갑자기 나는 머리가 자꾸 아프고 어깨가 결리고 뭔가 이렇게 뼈마디가 아픈 것 같고 약간 통증적인 부분이랑 그리고 식욕이 없어지거나 그 우리 위가 아프거나 뭔가 변비나 설사 이런 그 위장계의 이상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뭔가 행동적인 면에서 받는 경우는 뭐냐? 술, 흡연 이런 양들이 평소보다 갑자기 증가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내가 일적인 부분에서 갑자기 실수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다면 점차 스트레스는 오히려 더 쌓여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스트레스가 많다고 했을 때 남성분들은 때로는 그냥 당연히 뭐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지. 근데 스트레스를 계속 굉장히 많이 받는데 이 술을 드시거나 담배를 피거나 하는 걸로 많이 풀기도 해요. 물론 그 경쟁의식이 많은 여성분들도 있죠. 이 여성분들도 뭔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뭔가 이게 짜증을 내고 막 이렇게 불안을 느끼고 하는데 이게 표현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위장에 이상이 많이 생기고 몸으로 뭔가 신체적인 걸로 많이 오게 된단 말이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아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향의 유형이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요. 일단 여러분의 생활을 한번 돌아보실 필요는 있어요. 적절한 테스트를 통해서 내가 지금 현재의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나한테 문제가 있는지 앞으로 내가 괜찮을 수 있을지에 대한 나를 위한 점검은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스트레스를 내가 줄이기 위해서 내가 어떤 활동이 나하고 맞느냐. 그러니까 움직이는 걸 싫어하는데 운동한다 하는 거는 운동도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저는 추천을 무조건 드리진 않고요. 뭐 적당한 운동은 건강을 위해서 필요는 하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활동이 움직이는 활동인 건지 아니면 그냥 혼자서 가만히 뭔가를 하는 활동인 건지 함께 하는 거를 원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서 적절하게 내가 운동이든 아니면 취미생활이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나하고 맞는 운동과 아니면 취미와 이런 활동들을 적당하게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기분 전환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스트레스가 아주 없는 사람은 물론 없잖아요. 그런데 현재 내가 받고 있는 이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이 스트레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괜찮은지 나는 앞으로 괜찮을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부터 나는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최소화시킬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